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셰르파 이행곤입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비즈니스 셰르파의 회고 라디오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오후 10시 38분입니다. 오늘은 총 3가지 꼭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비즈니스 셰르파의 회고 라디오는 주제들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나는 대로 그런 주제들을 꺼내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파리 올림픽 폐막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꼭지는 인스타그램 포스팅 예약 발행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러셀 브런슨의 마케팅 설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24년 파리 올림픽 폐막식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는 올림픽은 그 기간 동안에는 꽤 보는 편이었거든요. 원래 스포츠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관심이 단 1도 안 생기는지 저조차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마 나이를 먹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 외에는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저였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제 피드에 뜬 제목 중에 폐막식 관련해서 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제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원래 유튜브로 올림픽 관련 내용이 떠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클릭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썸네일만 보고 금메달 땄구나, 이번에 은메달 땄구나, 이 정도만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영상의 제목은 제가 클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목이 뭐였냐면 올림픽 폐막식 장소 꼭대기에서 톰 크루즈가 현실이 된 미션 임파서블. 와, 이 어마어마한 제목에 제가 어떻게 끌리지 않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션 임파서블은 정말 제 인생의 영화 시리즈이고요. 그리고 톰 크루즈는 당연히 제 인생 배우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4년 파리 올림픽이랑 톰 크루즈랑 미션 임파서블,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홀린 듯이 클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다음 2028년이죠. 2028년 올림픽은 LA에서 개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오륜기 깃발을 이어받아서 다음 개최지로 옮겨가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톰 크루즈가, 극중으로 따지자면 이든이죠.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인 이든이 주 경기장 꼭대기에서 레펠로 내려와서 무대 위로 올라가 오륜기를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퇴장하고, 그렇게 파리 시내를 가로질러서 군용 비행장으로 가고, 이륙한 비행기에서 스카이다이빙으로 뛰어내려서 랜딩을 하고, 그리고 어디론가 차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동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LA 할리우드라고 글자가 쓰여져 있잖아요. 글자 표지판 중에 보면 할리우드 할 때 영문자 O가 2개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오륜기의 모양을 이렇게 구현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실제 영화에 비하면 그 긴박감은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가 흥미롭게 봤던 건 그 기획 의도였습니다. 콘텐츠를 기획한 의도. 이 콘텐츠 하나만으로도 올림픽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제가 다음 개최지는 LA구나 라는 거를 아마 2028년이 돼도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LA 하면 할리우드가 떠오를 수밖에 없고, 할리우드 대표 배우 하면 톰 크루즈잖아요. 이 얼마나 LA라는 도시가 가진 그 브랜드 결에 잘 맞는 기획인가 싶었습니다. 이건 그냥 제 바람이지만 그 LA 올림픽 개막식 때 톰 크루즈가 다시 나온다면 그 연계성이 정말 대박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영상에서 보니까 해설자가 톰 크루즈 나이가 62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직접 스턴트를 할 수 있느냐 라면서 감탄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2028년은 톰 크루즈 나이가 66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할까 싶긴 하지만 정말 개막식에 나온다면 너무 멋있는 그런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셰르파 말고도 간판다는 날이라는 사인 굿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20년 동안 사이니지 만드는 일에 몸담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이게 메인 잡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이게 처음에는 제가 직접 장비도 운영하고 CNC라는 장비, 레이저라는 장비, 그리고 실사 출력기, 시트 커팅기 등등을, 그리고 아크릴 톱 같은 거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아크릴 가공도 했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손가락 날려먹을 일도 정말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재단기랑 루터 작업을 할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게 온라인으로 저희가 시장을 옮기면서부터 제가 직접 제작하기보다는 온라인 마케팅 업무 쪽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매출을 높이고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실제 제작은 저희 직원이나 아니면 파트너사에게 이렇게 위임하고, 저는 온라인 마케팅 쪽을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공정 중간에 관리, 그다음에 수시로 QC 같은 것들을 보는 거죠. 하지만 제가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게 지금은 디지털 노마드라는, 아니면 또는 인디펜던트 워커, 이런 프리워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저는 원래 2007년에 디지털 보헤미안이라는 책을 읽고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비즈니스 셰르파를 하려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아무래도 간판다는 날이라는 사인 굿즈 브랜드가 제 20년 커리어를 관통하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장소에 얽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는 이 비즈니스 셰르파로 디지털 보헤미안의 삶을 완성시켜 보고 싶다라는 게 꿈이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하튼 이렇게 따로 운영 중인 간판다는 날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오늘이 8월 12일이잖아요. 근데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홍대랑 서강대 일대를 좀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납품했던 그 주소지의 가게를 찾아가서 저희 입간판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저희 간판다는 날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시면 제가 직접 촬영한 입간판 사진을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데요. 원래는 쓸데없는 장인정신이 있어가지고 그날 이렇게 업로드하는 거를 좀 선호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비즈니스 셰르파도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아무래도 좀 분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부터는 예약 발행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월 31일까지 올려야 하는 게시물들을 모두 예약 발행해 두었습니다. 주 3회 업로드하는 일정이고요. 모든 게시물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가 직접 촬영한 입간판 사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스타그램 자체에도 예약 발행하는 시스템이 있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버퍼라는 SNS 관리 도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콘텐츠 마케팅이 사업의 메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 콘텐츠 생산성을 올리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버퍼라는 이 서비스는 한 개의 이 버퍼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스레드나 X, 옛날 트위터죠. 그리고 유튜브, 틱톡 등 이런 주요 SNS 과정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컨텐츠를 이렇게 타이핑해서 만들 수도 있고, 예약을 걸어둘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발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이 이제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그 게시까지 들어가야 하는 과정을 줄이는 게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게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다음에는 페이스북에도 가고, 물론 요즘에 연동이 돼 있지만, 아니면 스레드에 또 갔다가 우리 웹사이트에 갔다가 유튜브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버퍼에서는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버퍼 말고도 같은 기능을 하는 서비스, 도구들은 여러 있을 거예요. 그래서 SNS 관리 도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사용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쪽 관련 업계에서는 대중적으로 쓰는 게 버퍼이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한다면 사실은 앞서 연계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콘텐츠를 만드는 것과 이것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퍼널이라는 개념인데요. 사실 이게 온라인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퍼널이라는 그런 개념에서는 사실 오프라인도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퍼널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은 깔때기 이론, 그래서 고객의 클릭을 이 깔때기로 끌어모아서 판매까지 진행시킨다, 뭐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 퍼널 단계를 잘 설계하는 것이 되게 온라인 비즈니스 마케팅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라는 게 효율적인 성과가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생존과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보헤미안이,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가진 이후부터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공부를 꽤 많이 한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론들을 간판다는 날이라는 브랜드에다가 녹이면서 검증도 해보고 제 스타일에 맞는 그런 방법론들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퍼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접했습니다. 아니 뭐 퍼널이라기보다는 온라인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책으로도 많이 보고 강연으로도 많이 보았습니다. 뭐 어느 업계나 그러겠지만 그 업계에서 플레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당연히 쭉정이도 있고 진또배기도 있죠. 네, 물론 이 8대2 법칙으로 유명한 파레토 법칙에 따라서 쭉정이가 8, 진또배기가 2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두 진또배기를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진또배기를 만나려면 제 생각에는 두 가지 경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운이 좋아서 초반에 바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정말 돈을 버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경험치가 낮으면 이게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그 가치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라 그런 확률이 되게 낮긴 한데 우선 그렇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돈과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직접 경험해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쭉정이고 이 사람은 진또백이라는 거를 스스로 필터링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아쉽게도 후자였죠. 네. 그런 면에서 러셀 브런슨이라는 사람은 제가 책으로만 만났지만 이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서 특히 퍼널 분야에서는 진또백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최상의 급이라고 생각해요. 러셀 브런슨은 이 스타트업의 과학 시리즈라는 책을 내고 있는데 제가 뭐 해외에서도 그 순서대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는 총 4권의 책이 나올 예정이고 그 중에 3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마케팅 설계자가 나왔고 그 다음은 브랜드 설계자, 세 번째는 트래픽 설계자, 그리고 제가 알림 신청을 좀 해놨었나봐요. 네,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문자가 날라왔는데 8월 15일에 마지막 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스토리 설계자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도 사서 볼 생각이고 기대 중입니다. 그래서 모두 책이 상당히 도톰한 편이에요. 이 마케팅 설계자만 해도 47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분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번역이 그렇게 잘 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꼭 한 번쯤은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사업가 분이라면 정독을 하셔라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마케팅 설계자나 브랜드 설계자나 트래픽 설계자, 그리고 앞으로 나올 스토리 설계자. 근데 스토리 설계자는 제가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미 나온 3가지 책 중에서 다른 건 다 안 읽더라도 저는 마케팅 설계자는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도 어제부터 3회차로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셰르파 사업에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되게 신기한데 이게 책은 읽을 때마다 좀 그 내용들이 더 많이 다가오거나 다르게 다가오거나 여튼 이게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내공이 좀 쌓이면 이 보는 눈이 달라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게 보인다라는 건 그만큼 이 저자의 내공이 높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 마케팅 설계자란 책을 접했을 때 저는 이미 수많은 퍼널 관련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로스 해킹 관련된 것도 정말 실전에 적용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가부터 고가의 교육을 받았었는데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도 저는 이 책이 너무 얄미웠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24,800원인데요. 100만원대에 육박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그 제가 받았던 100만원대의 교육은 이 상담과 이 커뮤니티 활동의 자격까지 포함된 상품이었으니까 저는 불만은 없었습니다. 사실 만족스러운 그런 교육이었지만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따진다면 저는 이 책이 그만큼의 값어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2번 읽을 때 3번 읽을 때가 다 다르니 제가 어떻게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내 돈 내산이고요. 절대 광고나 이런 거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려요. 그래서 3번째 읽으면서 이걸 첫 번째 읽었을 때 내 것으로 완전히 씹어 삼켜가지고 사업에 접목할 수 있었다면 이게 얼마나 좋았을까,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또 했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그때그때 레벨이 다르고 그리고 그 상황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만 꽂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넓은 시야를 갖기 어렵고 한마디로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존재니까 조금씩 접목해 가면서 해결하고 또 읽고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또 붙여보고 해결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 가면서 저의 비즈니스 쉐르파를 최적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회고 라디오는 여기서 끝이고요. 오늘 내용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하실 말씀이 있다라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는 컨텐츠를 만들어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컨텐츠가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 해주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다른 피드, 다른 게시물에 묻히는 일 없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직송될 수 있으니까 알람도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입추가 지났다고 하는데 아직은 밤에 더운 것 같습니다. 벌써 11시 3분이 되었네요. 여기까지 얼마나 몇 분이 들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회고 라디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퍼스널 사업자를 위한 콘텐츠 마케팅 베이스 캠프를 세팅하는 수석 비즈니스 쉐르파 이행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